안녕하세요. 하트인 부산 객원 작가 광민정입니다. 오늘은 연일 전성 매진을 했던 지난 3월에 있었던 뮤지컬 폭풍 속에서의 예감 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찾아와서 오늘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각자 자기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감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극단 예감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번 폭풍 속에서 구스타프 역을 했던 김도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감 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 맡고 있는 강이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폭풍 속에서 각본 연출을 맡았던 전주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감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파페라 듀엣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감 엔터테인먼트 파페라 듀엣 류무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뮤지컬 폭풍 속에서가 지난달 연일 전성 매진이었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비결이라고 하면 일단 그 시민분들이 접했던 어떤 주제적인 부분에서 좀 신선했던 것들, 그리고 어떤 영상이라든지 사진으로 보여지는 어떤 군복이라 이런 어떤 비주얼들이 조금 자극적이기도 하고 좀 재밌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민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그런 극적인 내용들 자체도 좀 더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예감 엔터테인먼트가 창단한 지 걸어온 지가 한 15년 좀 됐죠. 예. 근데 지난 15년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앞으로 그 예감 엔터테인먼트가 꿈꾸는 그 15년의 행보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뭐 15년의 행보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동안의 많은 일들과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 15년은 부산에서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단체도 되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예감으로서는 좀 더 좋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뵙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다들 성실하게 이렇게 자기 각자 자리에서 각자 일을 너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폭풍 속에서라든지 또 제가 그번에 차기작도 들었잖아요. 그것도 아직도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게 성공 예감이 들거든요. 대충 들어도. 그래서 그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뭐 앞으로 일이라는 거면 일단 음악적인 부분이 파페라 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극단 예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지망생들 예감 트레이닝 센터, 뭐 그다음에 우리 성악을 또 취미로 하시는 성악 동호회 성함인 분들, 이 모든 분들을 또 제가 잘 조력을 하면서 각자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것 같고,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해야죠. 뭐 해서 이제 어쨌든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관계되시는 사람들, 도와주시는 분들도 다 보람이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인생이 되는 그런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좋은 말씀. 네. 음악 감독 강유 선생님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이번 폭풍 속에서 그 뮤지컬이 창작곡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 사실에 정말 놀랐었거든요. 예. 그리고 전공도 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감이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곡에 그 감독님의 영감을 그 넣으신 과정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폭풍 속에서가 이제 그 창작 뮤지컬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특별했습니다. 그 과정이. 왜냐면은 이제 단순히 제가 음악을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면은 배우들도 있고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도 있고 연출님도 있고 작가님들도 있고 대표님도 계시고 모두 함께 이제 그 음악을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고 각 캐릭터에 대한 얘기라든지 논의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밥상을 차려놓으면 거기에 숟가락 얹었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 만들어진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을 느끼고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빙의를 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캐릭터가 제가 직접 그 캐릭터가 돼서 약간 그 노래를 부르고 부른 다음에 어떤 마음일까라는 사실 그 질문이 저한테는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좀 나침반 같은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들이 본의 아니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그 뭐지 왜 그 준비된 자만이 그 뭐 기회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래서 그 감독님하고 이 대표님의 그 인연을 생각하면 앞으로 좀 큰 창작물이 기대되거든요. 근데 이 감독님과 인연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또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예감 엔터테인먼트랑 이제 이렇게 이어온 이 인연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특별한 게 사실 저는 이제 부산에 이번에 처음 살아보고요. 이번에 이제 딱 2년 차고 그 전에는 원래 서울에서 살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전공도 아니었고 사실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되게 신기하게 인터넷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대표님이랑 처음 이제 연락이 됐고 어떻게 보면 그때 만남이 되게 소중하게 또 작용이 돼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에서 제가 하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부산에서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내려와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각오가 되어 있고 앞으로 지금 2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그동안 15년 동안 걸어오신 길이 있다면은 이제 그 나머지 15년 그리고 뭐 30년, 60년 또 함께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두 분이 진짜 예전부터 뭔가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 구스타프 역 그 폭풍 속에서 구스타프 역을 맡으신 극단 예감 대표 김도한 선생님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폭풍 속에서 그 뮤지컬이 그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뭐 그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근데 그 우리가 올해 3.1 운동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본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 비춰졌어요. 그래서 미운 구스타프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의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구스타프 역 처음 봤을 때 이게 건방져 볼까봐 근데 연기는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네, 솔직히 왜 저 항상 이 연출님이 저를 자주 배우로 쓰는데 이 연출님하고 제가 공연을 하면 항상 제 대사가 거의 A4 용지 2장, 3장 기본인 독백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등장하면 퇴장도 거의 없고 그런데 이번에 구스타프 역을 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분장실에도 쉴 수도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편한 역할을 맡아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작곡가님께서 대본을 보시더니 구스타프가 너무 편한 것 같다고 그러더니 혹시 공연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1분 40초짜리 그 랩이 있어요. 노래 앞에 나오는 그 히틀러의 연설을 그대로 하는 근데 당연히 외우는 건데 왜 힘들었냐면요. 보통 독백은 배우가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리듬감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대사를 하면서 이거 좀 너무 많이 갔다 싶으면 내가 템포를 땡길 수 있고 이런데 음악이 정직하게 박자가 단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1분 40초짜리 그 나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또 감정도 많이 써야 되고 제가 연기하면서 아마 처음으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손에 땀이 나는 그러니까 노래도 어렵지 않았고 연기도 어렵지 않은데 딱 그 1분 40초짜리 그 독백 하나가 너무 저를 힘들게 했던 그리고 3.1절 일본 순서랑 좀 관계없는 건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죠. 네, 아무튼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았나 제 스스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 기억나요. 굉장히 그게 굉장히 그 강하게 일이 내리에 남거든요.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극단 예감 대표로서 그 뮤지컬 폭풍 속에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 그래서 대표로서 그 느끼신 소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 이상호 대표님께서 뮤지컬 만드신다 그랬을 때 제가 극구 반대했었거든요.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래서 상호 쌤한테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상호 쌤은 또 이렇게 그 강단이 있으시니까 난 무조건 만들고 싶다 하셨는데 현민 작곡가가 만든 노래 한 곡을 듣고 제가 대표님 이거 뮤지컬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아쉽게 그 노래는 무대에서는 못 불렀었어요. 네네. 저희 장면하고 좀 안 맞아서 뺐는데 아무튼 뭐 여기 있는 뭐 연출님, 이상호 대표님, 그다음에 뭐 현미님 그리고 뭐 초연 배우들은 그 모든 연기한 배우들한테도 저희는 그 지분이라고 표현 맞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그리고 창작이고 초연이다 보니까 계속 장면이 바뀌었었어요. 대본 나오면 다음날 또 배우들이 또 수정하고 또 바뀌고 계속 이 과정이 무대 올라가서도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힘듦을 정말 자기의 뼈를 깎는 그런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준 우리 선생님들, 작곡가님, 연출님, 그리고 배우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런 좋은 공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계획? 네, 저희가 지금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조금 재밌는 공연으로 저희가 한번 19금 로맨틱 코미디로 한번 찾아가 볼까. 29금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최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밌는 뮤지컬을 이번에 그러니까 너무 폭풍 속에서 너무 무거웠으니까 이번에 조금 가볍게 갈 수 있는 작품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연출하셨던 전주엽 선생님께 인터뷰하겠습니다. 예. 이번 그 폭풍 속에서 그 연출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애로사항이 있었을까요? 이 작품이 과거에 게다가 외국의 배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관객들하고 접점을 제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공감대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너무 현실에서 괴리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접점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정서에 접근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게 제일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 너무 연출이 뛰어났던 게 그 연기하신 분들이 전쟁 속에서 그 변하는 심리들이 굉장히 묘사가 잘 됐었거든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연출 덕분 아닐까요? 그래서 그 연기하신 분 한 분 함께 또 우리가 또 티칭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했던 것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 큰 실험이었는데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여자 주인공이 중심 인물이고 가면서 여자 주인공이 속된 말로 쌍년 만들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 나쁜 그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도 어떻게 갈피를 못 잡고 워낙 자극적인 환경 속에서 그 방금 말했던 표현은 있겠지만은 나쁜 여자처럼 좀 비춰지지만은 그 살아남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로 해서 조금 남자 주인공들한테는 조금 나쁜 여자가 되도록 해자. 그래야지 또 관객들은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주문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두 남자한테는 나쁜 여자였지만 또 여자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은혜가 되었다면 나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류무룡 선생님과 김지연 선생님 그 두 분이 네. 예, 그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폭풍 속에서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예감 엔터테인먼트를 또 관심이 있어서 보고 그 다음에 휴를 봤죠. 네. 휴는 예감보다 더 셌거든요. 저는 이런 그 왜 땅속에 깊이 파묻힌 보석이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고 들어가서 그 음악을 다 듣고 내가 어떤 분하고 내가 그때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자랑을 또 엄청 했죠. 제가 보니까 한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던데 그 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 휴는요 이름이 HUE 영어로는 빛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색깔과 빛깔을 좀 동일시하는 그런 언어적 습관이 있는데
이 빛은 조명은 이렇게 섞이면 섞일수록에 더 밝은 흰색이 되고 색은 섞이면 섞일수록에 검정색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두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의 음악적인 빛깔로 영어 HU의 뜻처럼 음악적인 소리적인 빛깔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한글의 의미인 쉼을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래는 두 사람이 하지만 이니셜을 따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H는 우리 지연 선생님의 현, 그리고 U는 제가 류무룡이기 때문에 U, E는 저희 또 음악 감독이자 저희 예감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신 이상호님의 E.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2008년 데뷔해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혼성 파페라 듀엣으로는 뭐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기고 또 활동을 하셨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음악 활동하고 있는 팀은 아마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본과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저희들만의 음악 활동하고 있는 파페라 혼성 듀엣 휴라고 합니다. 이번에 폭풍 속에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서 사실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어떻게 처음으로 폭풍 속에서가 인생의 첫 뮤지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뮤지컬이 관객들에게 좀 더 공감이 되면서 다가갔던 게 너무나 기쁜 일이었고, 그리고 휴 음악 또 사실은 저희가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좀 더 많은 클래식이 어떤 한 매니아층의 음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드는 철학이라 그러면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깊게 가자. 그런 모토로 좀 더 어려운 음악을 좀 더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음악으로 늘 소통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휴가 이제 걸어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주 크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음악과 또 토크로 다가갔었는데 이번에 예감 극단을 통해서 드라마가 있는 음악이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를 통해서 휴가 전해지는 드라마가 있는 음악극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면 어떨까라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디지털 싱글을 비롯해 정규 앨범 포함해서 총 12종류의 음반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음악과 드라마의 조합, 우리 좀 전에 우리 지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처럼 좀 약간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해보고 싶었던 장르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근데 저희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예,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요즘에 이제 좀 실버 세대의 분들이 이 문화생활 하시는 게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좀 더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또 젊은 연령층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드라마가 있는 그런 음악극 같은 한편의 뮤지컬로 다음 작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학생 때 꾸었던 꿈이 또 이렇게 두 분이 또 꿈의 확장이 돼서 이렇게 파페라 가수를 또 혼성으로 하시잖아요. 그래도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또 뮤지컬 같이 얘기를 넣어서 한다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곧 이제 실버가 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리고요. 그 계획하셨던 것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가 열심히 공부할 때 이분들은 또 이렇게 하셨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너무 아이한테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선구자적인 분들이 지나가고 계시니까 아들 입장에서도 큰 공부가 됐죠. 네. 그 폭풍 속에서를 이제 서영 선생님이 초대해서 이제 후배라고 왔는데 그 아이가 가져간 것이 더 많았어요 이번에. 네, 아주 멋진 폭풍 속에서 정말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요. 지금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과도한 에너지 소비 후 오는 오한 발열이 아닐까. 오한 발열. 맞습니다. 제가 또 그 얘기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뷰를 딸라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한번 다시 찾아오시죠 이럴 때 그때 정신 차렸어요. 아마 찾아와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때 아마 저도 다른 또 지인분들이 있어가지고 인사드린다고 정신 없었던. 맞아요.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고 또 인물도 핸섬하시고 그리고 제가 좀 보거든요. 근데 관상을요? 네 장차 크게 될 겁니다. 네 얼굴에 나타나 있거든요. 노래도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대군들이었습니까? 네. 장가 크게 된답니다. 이제. 네 크게 될 겁니다. 네 에너지가 커가지고. 별명 키 빼고 다 큰답니다. 예명이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작곡가로도 활동하면서 지금 그 조그맣게 또 가수 활동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가수로나든지 이제 음악 쪽으로 이제 활동할 때는 이제 강유라는 타이틀. 강유. 예, 듣기 좋네요. 형민보다는 강유가 네. 발음도 쉽고. 쉽고. 그랬구나.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1차 인터뷰 왔을 때 그 군 장교로 통역 장교로 있으면서 뭐 네. 5개국어를 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학부 시절 때부터 이제 언어 쪽으로 제가 전공을 좀 했었어가지고 네, 그 언어 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잘생겼습니다. 관상이요. 아주 동양적으로 생기셨고요. 옛날 진짜요? 승려. 안 그래도 승려 얘기를 하려 하는데 지금. 그랬구나. 제가 돌려봐야겠어요. 그 한번. 근데 진짜 옛날에 태어나셨으면 나라를 구하셨을 그런 인상이고 이 기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성격이 그냥 둥글둥글하면서 약간 이렇게 가시가 있죠. 가시. 세게 말하는 거 아까 쌍년 이렇게 하듯이. 제가 못 배워가지고 말이 좀 거칠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알게 돼서 저는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제 그 예감을 알게 되었으니까 뭐 여러 방면으로도 소개도 하고 또 핫팀 부장과 또 인연을 맺었으니까 다음에 또 자기자기 오면 또 다시 인터뷰하러 오고 할 거니까 잘 좀 써주세요. 예. 제가 저번에 인터뷰 왔을 때는 또 예. 다른 모습이셨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폭풍 속에서 또 인상은 또 다르셨어요. 근데 오늘 또 다르세요. 어떻게 폭풍 속에서 인상이 어땠어요? 전 폭풍 속에서는 그 머리를 아까르마를 좀 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배운 줄 알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죠. 우리는 배운가 싶어가지고. 근데 예, 관상이요. 오래 묵혀두면 만나는 그런 관상이 있어요. 금방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래오래 묵혀두면요 정말 세상에서 없을 그런 맛있는 된장이나 간장이 될 그런 인상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폭풍 속에서나 이런 애감 엔터테인먼트 밑에 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나. 예, 평가해 주신다. 너무 예, 제가 점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H 못한 감동 예감 화이팅! 미쳤어.